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 에전트 양성식입니다. 싱크 퓨처스 아카데미 오늘은 RPA 시대 기계적인 화이트 칼라는 필요 없다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RPA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RPA를 이미 도입해서 쓰고 있는 기업도 있을 거고 그런 공공기관도 있을 거고 아직 도입을 안 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RPA는 여기 보시면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그래서 업무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업무 자동화 시스템. 말 그대로 그 전에 우리가 단순 반복적으로 하던 많은 이제 사무 업무죠. 화이트 칼라들이 하던 그 사무 업무를 이제 진짜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대신해주는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업무 속도도 빨라지고 효율성도 더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생산성이 더 그러니까 사무 업무죠. 지식근로의 생산성이 더 높아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 라는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죠. 실제로 이제 도입하는 것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RPA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어떤 능력을 여러분이 길러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RPA가 어떤 소프트웨어냐? 흔히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사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는 뭐 엑셀, 그죠? 파워포인트, 워드, 한글 뭐 이런 그 오피스 관련된 프로그램들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 RPA라는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서 여러분이 직접 코딩을 안 하셔도 이런 이제 RPA를 사용하시면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업무나 그리고 이제 매뉴얼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명확한 그런 이제 작업들을 얘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업무 프로세스를 얘들한테 가르치고 뭐 데이터는 당연히 이제 나중에 바꿔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제 얘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를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뭐 일을 모든 걸 다 대신해 주는 건 아니고 여러분의 업무를 좀 도와주는 그러니까 비서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로봇 비서라고 돼 있죠. 로봇 비서. 그래서 로봇 비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화이트 칼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직 그러니까 지식 근로자들한테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거죠. 내가 평소에 예를 들면 3시간 하던 일을 얘들이 도와주면 1시간 만에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3시간 하던 일을 1시간에 끝내면 2시간이 남겠죠. 2시간이. 그러면 이제 이 2시간이 남으니까 뭐 사람을 자를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2시간을 우리가 평소에 이 단순 반복적이고 인간이 하기에는 비효율적인 일을 하면서 하지 못했던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잘했어야 되는데 더 잘했어야 되는데 소홀히 했던 이런 일들을 더 이제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여기에 이제 더 집중해야 되죠. 그러니까 더 인간만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기계적인 일은 그러니까 사무 업무 중에서도 기계적인 일은 이제는 기계한테 맡겨야죠. 물론 이제 이 기계는 소프트웨어적인 기계지만 소프트웨어. 근데 여러분 왜 이 RPA 그러니까 이 RPA가 로보틱 프로세스잖아요. 그러니까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잖아요. 근데 왜 로봇이 들어간지 아세요? 이거는 소프트웨어인데 로봇은 우리가 흔히 하드웨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저희가 앞에서 다른 강의 때 뭐 말씀드렸지만 로봇이라는 뜻은 로보타라는 체코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이제 일하다 노동하다. 근데 요게 이제 명사가 되면 로봇이고 강제 노동 또는 노예란 뜻이에요. 강제 노동 또는 노예. 그래서 제가 로봇은 절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태권브이나 마징가 제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주는 모든 기술적 수단, 기계적 수단은 다 로봇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로봇인 거예요. 이제는 진짜 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여러 가지 이런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데이터 기반의 기술들이 좋아지면서 우리가 원래 그래도 아직 여전히 직접 일을 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진짜 스스로 일을 대신 해주는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사무 자동화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무 자동화. 근데 여러분 사무 자동화지만 실제로는 자동화된 게 별로 없어요. 사무 업무 다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뭐 문서 작성하고 엑셀하고 파워포인트하고 자료 수집하고. 근데 이제 이 사무 자동화가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 바로 사무 지능화. 지능화. 그러니까 이 지능화된 기술을 이제 쓰는 거죠. 사무 업무에. 그래서 우리가 원래 3시간 하던 일을 뭐 1시간 만에 끝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이 점점 이제 노동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잘 활용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RPA라는 새로운 또 우리가 시스템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화이트 칼라는 기계적인 일만 잘하는 화이트 칼라는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좀 달라져야 되겠죠. 화이트 칼라들이.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것들이 지금 RPA를 써서 대체되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금융업, 제조업, 유통업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데 실제 2019년 5월에 월간 기술 동향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RPA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들, 외국계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이걸 뭐 영업도 하고 있고 판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다양한 지금 일들을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자동화로 처리해주는 그런 지금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사례가.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건데 뭐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뭐 어쨌든 좀 그전에 좀 우리가 단순 반복적이라고 하는 일들을 대부분 얘들이 이제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순 반복적이지 않은 일은 뭔가? 그러니까 앞으로 인간은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RPA를 사람들이 이제 쓰기 시작하면 앞으로 진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더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창의적인 업무란 뭐냐? 그래서 여기 신문기사에 제가 나왔던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 결국은 기계적인 건 기계가 더 잘하고 이제 사람은 학습하고 질문하고 실험하고 협업하는 거를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계는 어차피 시킨 일만 하는 거고 RPA도 어쨌든 알고리즘대로 내가 시킨 일만 하는 거지 여러분이 뭐 어떤 일을 앞으로 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런 거는 여러분이 연구하셔야 되니까 그걸 이제 가르쳐 줘야 되니까 어쨌든 계속 우리는 새로운 기술 아니면 새로운 어떤 내 일에 대한 관찰, 연구 그런 걸 계속 하고 또 뭐죠? 새로운 어떤 방법을 또 아이디어를 내고 질문을 하고 비판적 사고를 하고 그리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들면 그걸 실험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근데 그거를 내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뭐 지원이 필요하고 아니면 다른 부분 다른 사람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또 협업이 필요하고 근데 이런 걸 기계가 대신해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학습하고 질문하고 실험하고 협업하는 걸 과연 지금 현재 이치식 근로자들 화이트 칼라들이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정말 잘한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학습하는 거 좋아하세요? 이제 흔히 우리가 공부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질문 많이 하십니까? 질문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그리고 실험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조직에서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고 새로운 걸 실험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상대방과 협업하는 거 잘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팀의 이익, 내 이익, 아니면 나 혼자서 기획하라고 나 혼자서 일을 하진 않으시나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게 더 중요하고 이런 걸 인간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뭐 좋아하거나 이걸 그렇게 잘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면 이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더 잘하고 이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경쟁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아세요? 인간이 과연 이거를 진짜 싫어하는 건가? 아니면 싫어하게 된 건가? 아니면 이걸 진짜 못하는 건지, 못하게 된 건지. 저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이걸 다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 어린아이들 혹시 키워보셨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은 어릴 때, 새로운 거를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공부하고,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부모가 통제하지 않는 이상은 뭔가 새로운 걸 계속 학습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죠. 그리고 여러분 학습을 계속 다양한 걸 새로운 걸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뭘 많이 하죠? 아이들은 질문이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거에 또 새로운 게 들어오면요. 또 새로운 질문, 새로운 궁금증 계속 생기거든요. 다만 이제 질문을 어른들이 못하게 하는 거죠. 질문을 많이 하면 부모는 귀찮으니까 엄마한테 가세요. 아빠한테 가세요. 그리고 질문에 답을 뭐 제대로 안 해준다든지 그리고 학교를 가거나 또 우리가 시스템에 들어오면 질문하기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못하도록 하는 그 환경이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은 질문이 많고 또 뭐도 많이 하죠? 실험을 많이 하죠. 부모 몰래 막 이상한 짓 많이 하죠. 근데 그런 실험 정신도 결국 나중에 잘못하면 죽어버려요. 뭔가 실험을 했을 때 뭐라 하거나 왜 이렇게 했냐?
하지 마라. 이제 그런 경험이 계속 쌓이면 잘 안 하게 되죠. 그 질문도 실험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협업도 사실은 뭐 어른들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하고는 일 잘 못하죠.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도 사실 떨어지는 사람 떨어지고. 근데 애들은 이제 뭐 모르는 사람하고도 잘 놀아요. 자기 모르는 애들 유치원 뭐 이렇게 놀이터 가면 그냥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애들은 그냥 처음 만난 애들도 다 친구예요. 그리고 뭐 싸우더라도 크게 어른들이 뭐죠 개입하지 않는 이상은 큰 문제가 아닌 이상은 알아서 또 뭐죠 금방 또 잘 뭐죠 화해하면서 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협업이라는 게 오히려 우리보다는 애들은 이익을 따지지 않으니까 이제 배운 대로 또 협동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배우면 협동을 잘 해요 애들은. 단지 나중에 경쟁이 심한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면서 협업이 우리가 힘들어지죠. 왜? 내가 살아야 되고 상대방을 밟아야 되고 내 성적을 올려야 되니까. 이게 경쟁이 이제 심해지는 이제 우리가 학교 시스템에 들어가면서 점점 아이들이 이런 게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원래 인간이 좋아하는 건데 잘하는 건데 가만히 놔두면 잘하는 건데 결국은 싫어하게 된 거고 못하게 된 거죠.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흐름을 보면요. 결국은 지금 이 세상의 흐름, 기술의 발전과 더 지능화되는 기술은 결국 그 기술은 우리가 편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고 우리의 일을 대신해주는 노예일 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그 노예를 쓰면서 결국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그죠? 하기 싫은 일을 안 하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근데 그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생각해 보면 지식 근로자한테는 사실은 이거죠, 이거. 지식 근로자한테. 근데 이게 뭐냐? 창의적인 일이에요, 창의적인.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기주도적이어야 돼요. 자기주도적.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거는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걸 가질 수는 없거든요. 수동적으로 학습하고 수동적으로 질문하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되게 일을 직장에서 기계적으로 하고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앞으로 미래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자기주도적으로 그리고 내 스스로 창의적으로 뭔가 일을 하는 능력이 없는 분들은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잘하던 거를 이제 얘들이 더 잘해버리면 이제 뭐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 뭐 10년 뒤에 만약에 사회생활 하는 아이들이라면 지금 우리 어른들이 하듯이 일을 하는 아이들은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지금 학교에서 우리가 시킨 대로 하는 아이들은 앞으로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이 사실은 지금 일하는 많은 성인들한테는 달갑지 않고 내일을 뺏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 그리고 이 기술의 발전 시대를 보면요. 결국 인간은 과거에 원래 본인들이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 위한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그걸 이제 이해를 잘 못하면 기계가 우리를 일을 뺏는다고 생각할 뿐이죠. 우리의 일을 뺏어간다고. 근데 여러분 일을 많이 하고 싶으세요? 일을 많이 안 하고 창의적이고 그죠? 그리고 이런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하고 새로운 걸 학습하고 이런 걸 더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재밌는 건 제가 언젠가 그 신문기사 보니까 그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여기 그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뭐 조사를 한번 하신 적이 있대요. 앞으로 이런 창의적인 업무만 하고 기계적으로 하는 일은 인공지능이 해준다면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시냐고 이렇게 질문을 한 그런 설문을 했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답니다. 이런 창의적인 업무는 그냥 인공지능이 해주고 그냥 기존에 하던 거 자기들이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많았대요. 모든 공무원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좀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변화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내가 지금 기계적으로 하는 게 싫고 하기 싫어도 창의적인 업무가 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일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기획 일을 안 하다가 기획 일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기획하는 일은 대부분 이런 일이잖아요. 학습하고 질문하고 실험하고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야 되니까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뭐 어쨌든 지금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떤 능력이 더 뛰어난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조직에서 이 RPA를 도입하는 흐름이 좀 빨라지고 있다라면 그런 걸 느껴지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길러야 될지 그리고 뭘 좋아하려고 노력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오늘 싱크퓨처스 아카데미 제목을 RPA 시대 기계적인 화이트 칼라는 이제 필요 없다. 이런 주제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